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예, 벌써 이제 9월이 들어왔고 좀 됐죠? 9월 들어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또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시만기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지나간 동시만기일은 다 제자리 다 와요. 하나의 팁인데, 요거 이제 더 많이 배우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동시만기일 앞두고 나서 심리적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이벤트가 강한 게 있죠. 아주 강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지금 스튜디오 출연하기 전까지 시장의 흐름이 좀 요란하다가도 또 졸리고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장의 포인트 어떤 것들 좀 봐야 될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주가지수가 1888.11이네요. 네, 1세계, 8세계. 네. 뭐 전혀 종가 대비해서 의미가 없죠. 의미 없잖아요. 그게 0.11%인데요. 오늘 의미 있는 건 시초가가 개파라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겁낼 자리가 아니죠. 오늘 같은 날 시초가가 개파라고 떨어지면 웬 떡이지? 또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하루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초가가 개파라고 떨어졌는데 밑으로 계속 야금야금 내려갈 듯 하다가 빵 하고 올라오고 다시 제자리 싸움하고 있는 상황.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많이 팔고 있죠. 결국 오늘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게 환율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 주봉상 5주평 종가 이탈을 해야 되고 1185원을 하회해야만 외국인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물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1200원대 넘어서 시작을 해버리니 외국인들이 현물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오늘 현물이 외국인들이 174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수출주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 환율이 좀 쉬어서 눌림을 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일단 환율의 포인트는 이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코멘트 달아드리면 외국인들이 현물이 들어오는 시점은 결국 환율이 눌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상승 계속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점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면 이거예요. 5일2평의 종가 회복 여부. 오늘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 시점이 다시 뭔가 상승의 반등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못 해주면 여전히 흔드는 관점이죠.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동차 강세.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언급했기 때문에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나오는데 보여줄 특징적인 종목이 없어요. 한번 자동차도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지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요, 자동차 중소형주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현대위아 6.54%, 기아차 2%, 현대차 2%, 현대모비스 1.7%. 오늘 뭐 서현, SL, 화신, 평화전공, 뭐 상신, 브레이크,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같이 움직이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냐? 그렇게 오늘 하루를 뭐랄까요? 갖다 붙이기?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로지 그것은 오늘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전부터 환율의 영향이 있어서 3분기에는 실적, 기저효과를 좀 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있었고 신차효과도 나오고 있으니 그 신차효과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 프로모션도 뭐 할인 정책을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시 주제를 넘어가면 소주제를 넘어가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눌릴 거다라고 예상해 드렸죠? 110만 원에서 9만 원.
그 자리를 오늘 좀 살살살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차분하게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그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에 좀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이 구간에서부터 기아차를 보자, 저점 영역에서 이번에 시장의 저점이 나온다면, 8월에 저점을 계속 분할 매수 가자 지수는, 그러면서 자동차가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7, 8월에 쌍바닥 만들고 먼저 만들고 8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수는 근데 올라가지 못했죠. 지수는 더 흔들었다가, 자동차는 쭉 가는데 지수는 더 흔들어서 빼기 했다가 언제요? 중하순경에, 말경에 강한 반등 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한 단계 더 빠르게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간에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쁘게, 좀 더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야기했던 목표는 지난번에 했듯이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52,700원까지 가는 모습. 52,700원. 그럼 거기 가면 끝이냐? 아니요. 거기서 싸움을 받아서 흔들어주든 아니면 그 전에 흔들렸다가 재돌파되든 전고점 돌파되면 그때 이제 걸릴 자리는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때는 힘겹게 한번 걸릴 거예요. 가격대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그럼 여기서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자동차를 강조하냐면 기아차하고 삼성전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꽉 쥐고 있는 건 삼성전자그룹하고 자동차그룹 그리고 파생에서의 플레이를 통해서 시장을 이랬다 저랬다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힘인데 보시죠. 현대차를 볼게요. 기아차랑. 기아차는 이제 설명드린 대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8월에 제가 지수는 저점 잡기를 해도 좋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으로 자동차주하고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였냐 두 개를 볼게요. 8월에 저점 잡기를 했다면 기아차는 지금 완전한 성공이죠. 현대차도 8월에 저점 잡기를 했다면 8월 시초가 이후 8월 첫날 정확히 말하면 8월 첫날 종가 이후부터 저점 잡기 했다면 성공적인 흐름이라고. 현대차는 기아차 좀 낮죠. 기관에 수급 들어오는데 그래도 얘도 올라온다면 같이 기아차 상승 모멘텀에 그 가격까지 온다면 17만 원 초반 아니면 16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여기서 자동차들은 8월에 저점 공략이 맞았는데 누가? 삼성전자가. 보시면 삼성전자가 8월 종가 첫날 종가 이후로 내려와서 저점 매수해서 반등을 줬는데 뭐 했어요? 한번 확 빼버렸죠. 지금 확 뺐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반등을 이때 주면서 둘째 날 이거 의미 있는 반등이다. 9월 둘째 날인데 9월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역시 강하게 반등. 그 저항받고 저항이라고 해서 전고점 저항이라고 받았죠. 저항받고 밀려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144,000원 가짜 고점이다. 9월에. 대신 눌림목은 이날 고점. 네? 이날 고점 정도를 보자. 그리고 지금 110만 5천원까지 왔죠. 이날 고점이 여기예요. 아직 좀 들어왔네요. 온다고 하면 다시 반등 나올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종목군을 얘기하면은 잠깐 보여주세요. 자동차주는 분명히 잘 가고 있어요. 8월에. 삼성전자는 뺐다 퐁당했다가 땡겼어요. 그리고 지금 얌얌얌얌 다시 눌러요. 시장이 둘이 딱 하고 손뼉을 마주쳐서 가야지 쫙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엇박자예요. 현대차 가면 나는 좀 누르고 삼성전자 뜨는 날은 자동차 눌러놓고 엇박자로 계속 하니까 지수는 어때요? 당연히 요 밑에서 삼성전자 쫙 올라올 때 같이 쫙 가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벌써 얘기했을 때 몇 가지 체크포인트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 환율 언제쯤 다시 5주 이평의 종가를 확실히 이탈할래. 그 포인트. 외국인이 그 시점에서 현물이 들어오는 시점. 외국인이 장기간 매도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이 팔아갔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며칠 연속 순매도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임계치에 도달한 현물 매도 시점이거든요. 기간상. 그럼 그게 언제쯤 돌아올 거냐 체크 포인트 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주들이 오르면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자동차주도 빼고 이 엇박자 싸움에서 둘 다 손을 딱 맞잡고 같이 치고 올리는 날이 나오느냐. 그럼 그런 날이 매우 강한 날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차분하게 그 때를 관찰하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랑 현대차로 시장의 밸런스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렸고요. 증권주를 한번 볼게요. 증권주를 한번 보여주시죠. 왜 증권주를 보냐? 증권주 갖고 있으신 분들 방금 전 시간에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KTB 투자증권, SK증권, 뭐 대부분 1%, 2% 오르는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증권주의 뚜렷한 모멘텀이 뭘까요? 실적일까요? 아니면 이슈? 인터넷에 설립해서 관련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결국 증권주는 투심 회복이거든요. 결국 지수 상승의 모멘텀에서 더 강하게 뜨겁게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증권주가 계속 빠질 만한 이유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들 실적 정말 안 좋구나. 아니면 지수가 앞으로 계속 하락장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수 자체에서는 제가 하락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과도기라고 했죠. 해외 증시들도. 과도기 국가. 그럼 이 상황에서 증권주들을 볼 때 그렇다면 뭔가 전환점이 있을 텐데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보죠.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보시면 그래도 너도 주식인데 기업인데 실적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2011년 역시 주가가 당시에 최고점 찍고 빵 빠졌으니까 하락 구간에서의 강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죠. 그럼 11년도 끝나고 나서 12년부터는 계속 박스였는데 그 상황에서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저 실적을 보면 2012년도 역시 12년, 13년도 안 좋았구나라는 게 보일 거라고요. 실적 부분이. 안 보이시네요. 저도 볼게요. 2012년도 영업이익 2,900억, 2013년도 2,300억. 더 낮아졌거든요. 계속. 작년도 1,600억.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국면에서 역시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반영이 된 건데 올해 초엔 강했죠. 일단 주가 상승에 초반에 상승도 있었고 또 영업이익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 앞으로 계속 안 지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매도 관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PBR이라고 1배 이하도 안 되고 1배 이상도 안 1배 이하고 영업이익이 분명 올해 상반 증권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전망치가 그렇게. 그렇다면 최소한 2013년도에 영업이익보다는 양호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는데 올해. 그러면 44,000원 이하로 내려온 건 주가가 싼 거잖아요. 지난번에 롯데쇼핑이나 LG디스플레이 비교를 해드렸듯이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도 지금 시점의 저점이 매도 시점이 아니라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봤고요. 삼성증권으로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여주시죠.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말자. 종목 공부합시다 했습니다. 654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 차트를 잠깐만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때였죠. 600에서 690포인트까지 보인다. 그리고 뭐예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월봉상 이 하프 자리와 61.8 자리.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는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기간 조정이지 가격의 어떤 변동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쳐나가는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공부를 할 종목입니다. 유비밸런스하고요. 비아트론입니다.
주가라는 거 투자 관점은요. 현재를 사놓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하죠. 노래 있잖아요. 청춘을 돌아갈 수 있어요? 청춘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비아트론, 유비벨럭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종목은. 하지만 오늘의 유비벨럭스, 오늘의 비아트론 예를 들면 꼭 사란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의 비아트론과 유비벨럭스 이 현 시점에 가치 분석했을 때 지나면 못 돌아오는 거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가치 평가를 두고서 미래 이 정도 시점에서 나는 투자자로서 차익실을 할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가치 평가에서 뭐 성장성을 부여받은 많은 종목군들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공부합시다 하는 건데요. 유비벨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유비벨럭스 뉴스를 보도록 하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비벨럭스는 스마트 카드 쪽입니다. 과거에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그 지분 있었습니다만 다 지분 판 이후에 오히려 더 한번 얘기해드렸죠. 주가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특이하다. 관찰해보자라고 두 번이나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페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로 또 수혜로 유비벨럭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도 편입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보다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뜯어보면 실적의 터닝포인트 성장성 얘기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관심 그리고 중국에서의 또 상승 모멘텀도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받게끔 시장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것도 긍정의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비벨럭스를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기대가 역시 돼요. 턴어라운드의 포인트에 기대가 좀 됩니다. 실적도 잠깐 보시면 연간 계속 좋지 않았어요. 2011년, 12년, 14년도 쭉쭉 감소했는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1억이었죠. 그럼 상반기 보도록 할까요? 5억이에요. 전년도 1억이었는데 5억이에요. 그럼 3분기에 영업 적자라는 뭐만 없으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어쨌든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얘기가 부합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실상끌이 들어오는데 워낙 가파르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7월 달인가 이때 두 번 정도 7, 8월에 다뤄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많이 움직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요 왼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빵 터진 지점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8월 첫날에 거래량 빵 터지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수 부리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빠져 흔들렸습니다만 회복하고 여기서 힘겨루기를 싸움 해주다가 다시 거래량 터진 시점을 장악하면서 돌파하니까 이제는 15,000원 이하는 보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강력한 지지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뭐예요? 17,000원도 강력한 지지의 가격 기술대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비아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비아트론 보도록 하죠. 이 비아트론은 그리고 올레드잖아요. OLED. 그에 관련주가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대표주예요. 지금 왜 안 가요? 왜 빠져요?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안 가는 게 정상이고 또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봐요. 앞으로 그 사업 쪽은 보시면 이제 플렉서블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너무 빨리 봤던 거고 이제 한 2, 3년 지난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붕붕 떠 있으면 그때 가서 막 관심 갖고 달려들다 그보다는 먼저 관심 갖고 서서히 공부해 보는 시점, 접근하는 시점. 제가 봤을 때는 플렉서블 OLED 쪽은 시장성이 분명 커질 거고 개화가 되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는 시점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아트론과 테라세미콘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을 내용 같이 보면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왜? 상장될 때는 막 떠들어댔죠. 야, 이거 대단한 주식이야. 당장에 뭐 플렉서블이 뭐 활성화될 것처럼.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 실적도 좋지 않았고 이제 서서히 뭐만 받으면 전방산업이 확 열리기만 하면 가장 강력히 받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주가가 보니까 실적 근거에서 10,000원대를 지지하려고 하는 가격대 흐름이 좀 나와요. 그럼 향후에 이럴 수도 있죠. 10,000원대 지지만 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상장 실적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10,000원대를 이탈하는 경우가 또 생기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 뭘 봐줘야 되는 거예요? 10,000원대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걸 봐주면 되죠.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자본 잠시 이런 문제가 부채비율 증가하지 않고 회사는 내용은 재무제표는 튼튼한데 재무 상황은 괜찮은데 역시 갑자기 또 뭐예요? 전방사업에 뭐 지연이 된다든가 그 매출이 좀 둔화된 영업이익이 좀 둔화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0,000원의 지지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시장 이슈를 짤막하게 남겨놓냐면요. 볼 게 없어요. 시장 이슈 G20회의 이미 간략하게 의미는 부여할 수 있어요. 그 만기일에 따른 주중 변동성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든 흔들릴 것이다 얘기 드렸고 금통위 금리 전망 뻔하죠. 뭐 인상하게? 인상 못해요. 동결 아니면 뭐 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주목할 건 다음 주예요. FOMC. 그때까지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유유히 기다려야죠. 그 시점이 의미가 아주 강력할까. 한번 G20 회의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G20 회의의 그 회의 내용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통화 전쟁, 그러니까 통화 전쟁의 표현이 전쟁이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니라 각국 자국의 이익을 해서 통화 절하를 했던 이런 정책을 좀 자제하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그리고 금융의 안전망을 좀 더 구축해 나가서 공조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G20의 참가국들이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거나 공포의 장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마지막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결국 이겁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보시면 이 저점에서 쭉 쳐 올렸을 때 아까 삼성전자 보였죠. 삼성전자가 방금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자동차는 그 안에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 있고요. 그럼 지금 계속 맴맴이에요. 어떤 맴맴? 225 아래로 내려가기 싫고 지금 당장 233 전고점 돌파하기도 싫고 그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주가는 선물은 계속 오락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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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내락. 그리고 뭐예요? 미결은 감소해야 되거든요. 기가 막히게 감소시켜요.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럼 미결 감소한 거에 어떤 현상이 나왔죠? 오늘 5,000개 이상 감소했을 때 순간 급등 나왔죠. 그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주중 이겁니다. 차트를 볼게요. 주봉상 일단 일봉상 5일2평을 언제 회복하느냐. 네? 그 다음에 주봉상 5주2평을 이번 주에 회복할래? 흔들다가 다음 주에 회복할래? 그것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